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주 위원과 더불어서 즐거운 또 시간을 가져보는 원투펀치 주크박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송영주 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할 주제는 또 주크박스에서 항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승부 예측입니다. 네. 자, 승부 예측. 이번 주말에 굉장히 좋은 경기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경기의 중요도는 당연히 따져야 되고 또 저희 또 영상이 나가는 시점과 또 실제 경기를 하는 날짜도 조금 고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정해본 경기들이 이제 3경기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른바 맨체스터 더비.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시티의 대결. 그리고 또 엘 클라시코. 네. 바르셀로나의 홈에서 열리죠. 네.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의 대결. 그리고 K리그 파이널 라운드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울산과 대구의 대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먼저 팀 12가 제공하는 맨체스터 더비에 관한 예측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승부 예측에서 팀 12의 알파볼은 맨체스터 시티 근소 우세다. 근데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파볼이 아니라 꼭 베타볼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할 얘기가 맨체스터 시티 근소 우세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파볼과 송영주는 결론적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근소 우세를 이미 뭐 결과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현재 팀 전력은 어떠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로파권, 맨체스터 시티는 챔스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조금 더 올라와야 유로파권 아닐까요? 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8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와야지만 유로파권이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토트넘에 이어서 2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가 챔스권이 아니게 되면 그게 더 이상하죠, 사실. 그렇죠. 네, 좀 전에 본 이야기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자, 최근 경기 결과를 보시면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요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최근 2연승을 짜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3연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은 나름대로 바꿔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저희 녹화 기준 오늘 새벽에 이제 코펜하겐전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페널티킥까지 내줬습니다만 천신만고 끝에 어찌됐건 오나나 선수가 그것을 막으면서 승점 3점을 아주 소중한 점수를 획득을 했고요. 시티는 어찌됐건 최근 경기 결과를 보면 로드리 선수 없는 과정에서 연패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원정에서 울버햄튼 아스날을 상대로 연패를 당하는 모습이고요. 올 시즌 패배는 이 원정에서의 2패가 리그에서 패배 전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정에서 또 고생할 수도 있다. 그것을 좀 의미하는 최근 성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던 대로 천신만고 끝에 어쨌든 지금 승점을 획득을 하고 있다는 대목. 요거는 이제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홈에서 그래도 좀 더 자신감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최근 5경기 두 팀 간의 공격 수비 비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그래도 우세한 결과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최근 5경기 두 팀의 이제 승무패를 봤잖아요. 근데 맨시티도 최근에 2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5경기에 있어서의 알파볼의 공격 점수는 맨시티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일단 공격수들이 부진해요. 호일룬이라든가 레시포드, 마샬 뭐 이런 선수는 지금 부진한 가운데 오히려 지금 해결사는 맥토미니, 메가이어 이런 선수거든요. 근데 이거는 메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레시포드가 좀 터져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케빈 데브라이너의 부상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혼란이 9골. 그리고 알바레즈가 4골을 넣으면서 득점포를 나름대로 가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원정 2연패에 당하는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공격 능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나중에 평가할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은 좀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팀 12에서 만들어내는 알파볼의 이 공격 관련 점수 그리고 수비 능력 관련 점수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기반을 하느냐면은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에 기본적으로 기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팀 12 측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티가
리그 평균 5.1점에 공격 능력 최근 5경기 6.9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위에 이제 어떤 팀들이 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뭐 보니까 리버풀, 뭐 뉴캐슬, 토트넘, 뭐 심지어 빌라까지도 네.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위에 이제 위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경기만 보면 시티보다 기대 득점 면에서 더 좋았던 팀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프리미어리그 또 많이 보시는 팬들은 예측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5경기로 보더라도 시티가 그 기대 실점에 기반한 이 알파볼 데이터에서는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공격은 시티의 이름값이나 이미지에 비해서는 조금 찬스 만들어내는 게 과거보다 좀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점은 잘 안 해요. 라는 걸 시티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 아칸지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아칸지 선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 후벤 디아스하고 존 스톤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칙적인 3백을 쓴다 할지라도 수비의 안정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수비 쪽에서 부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톤 터치하듯이 계속 전력 누수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변화가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의 경우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이 경기에 레길론이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못 나온다? 그럼 린델레프가 다시 한번 레프트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표로서 알파볼이 제공하는 최근 두 팀의 5경기 경기력 비교를 해보겠는데 이 경기력 비교는 역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의 비교로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플러스 파란 점수가 돼 있는 저런 6.2, 뭐 3.6, 맨시티의 저 플러스 점수 같은 거는 저 경기에서 맨시티가 기대 득점 값이 기대 실점 값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 수비 능력의 문제점보다는 훨씬 더 크게 드러났던 경기였다. 그러니까 웨스트햄을 상대로 했을 때 맨시티가 수비 문제보다 공격적인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난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는 이야기고 뭐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값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 실점에 기반한 데이터보다는 기대 득점에 기반한 데이터가 훨씬 더 이제 긍정적이었다는 걸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저 브라이튼전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제로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브라이튼전에서의 맨시티 경기력은 별로였다는 얘기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래도 팰리스, 브렌트포드, 셰필드를 상대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경기력이었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그 이전에 브라이튼과 번리를 상대했을 때는 기대 득점에 비해서 기대 실점에 안 좋은 면이 많이 노출이 됐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그래픽 보고 뭐 느끼시는 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확하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고전 끝에 2대1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 경기력을 평균으로 봤을 때 맨시티는 평균 이상이에요. 그래도? 네,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나름대로 여기저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순위가 높게 있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계속해서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거는 전력 누수도 있고 팀 내 문제가 발생해서도 있고 그러니까 악재가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보니 경기력이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예전 전통적인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든 이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도저히 만족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아침에 코펜하겐전만 봐도 진짜 신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만족하실 수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번 맨체스터 더비의 경우에는 뭔가 좀 끈적끈적하게 그래도 맨시티를 좀 괴롭힐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도 맨유가 홈에서 맨시티를 잡았었잖아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맨유는 충분히 맨시티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테나그 감독이 레시포드를 이용한 빠른 역습. 그래서 맨시티 뒷공간을 파고들고자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뭐 에릭센이라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라든가 한 방이 터지면 충분히 맨시티를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맨시티가 또 최근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경기력에서 비교를 한다면 역시 이제 맨시티가 더 우위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맨시티의 근소한 5위 그렇게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국은 그냥 돌아온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냥 돌아왔는데 다른 지표도 보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공격 수비 모든 측면에 있어서 알파볼은 맨시티의 우세를 얘기했던 지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개별로 보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데 빌드업에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네요. 네.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가 골도 골이지만은 공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 쪽에 배치를 하면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거기서 또 득점포를 가동하고 그러면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더브라이너 선수가 장기간 없는 상황에서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로드리 선수의 네. 이제 영향력은 뭐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크고요. 어시스트 숫자도 알바레스 선수와 포든 선수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바레스 선수가 아주 맨시티 팬분들께는 귀염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선수일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골에 관한 거는 뭐 맨시티는 다 엘링 홀란이 그래도 뭐 올 시즌 예년에 아주 정말 폭발적이었을 때에 비하면은 조금 고립되는 경기도 좀 늘어나기는 했어도 그래도 골에 관계된 수치에서는 홀란 선수가 맨시티에서는 가장 부각되는 건 뭐 네.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경기당 한 골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맨유는 좀 재밌어요. 맨유는 관여도는 레시포드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 가장 높긴 했는데 결정력이나 골수로 보면은 맥토미니 선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맥토미니하고 맥가이어가 경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 물론 누구라도 주인공이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면 좋은 거긴 한데 팀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골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그러면서도 레시포드가 해결사 역할을 좀 해두거나 호이룬이 조금 더 골을 많이 넣어주거나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제가 느끼기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토미니 한 방, 맥가이어 한 방,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근데 맥과이어 선수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요즘 괜찮아요. 공헌도와 폼 자체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맥가이어가 최근 2-3경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3경기 동안 메뉴 팬들이 맥가이어 뭐야? 막 이렇게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맥가이어의 진정한 수능은 맨체스터 더비다. 이 경기에서 모든 것이 더 밝혀질 수 있다. 저는 맥가이어가 데인마크 능력이라든가 공중볼 제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를 노출하지 않는데 판단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빠르게 압박하면은 다음 플레이 뭐 하지? 이러다가 그냥 백패스 해버리고 횡패스하고 그러면서 패스미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수를 범하거나 그래서 실책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야말로 맥가이어의 본색? 진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맥가이어가 만약에 맨시티전에서 잘하면은 맥가이어 선수 진짜 인정해야죠. 잘하는 거 맞죠? 네, 그럼요. 맥토미니 선수의 경우에는 최근 이제 골에 관계되는 저거 자체는 뭐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대신 또 양날의 검 같은 면이 있죠. 네. 사실 맥토미니 암라바트로 3선을 구성을 했을 때에는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빌드업 관여도 에릭센이 있을 때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다만 지금 상황에선 테나 감독이 맥토미니를 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골에 가장 관여를 하는 선수가 맥토미니거든요. 맥토미니 선수는 뭐 사실은 좀 미들라이커 같은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체격 조건도 좋고 그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 가서도 골을 잘 넣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재능 쪽으로 맥토미니 선수는 그래도 앞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비적인 태도의 문제 그리고 수비 시에 어떤 실수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맨유 팬들께서 아마 약간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 뭐 돌고 돌아서 맨시티가 이긴다는 얘기죠? 네, 맨시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찍어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승부 예측이잖아요. 저는 맨시티 승리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근데 이거를 안 해도 사실 네. 맨시티 승리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서 형님, 이거를 하고 나서 메뉴 승을 예측하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지금 공격,
수비. 다 메뉴가 지금 안 좋은데 여기서 제가 메뉴가 이길 겁니다. 이게 더 이상하죠. 자, 그러면은 자, 데이터를 갖고 하지 않는 이제 송영주 위원의 식견만을 들어보는 이제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네. 엘 클라시코 어떻게 보십니까? 엘 클라시코는 뭐 어려운 경기예요. 양 팀에게. 아니, 어려운 경기예요. 네. 네. 바르셀로나가 현재 라리가 3위고 현재 라리가에서는 유일하게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리가에서 3무를 기록했거든요. 7승 3무. 근데 3무는 다 원정에서 당한 3무예요. 네. 헤타페, 마요르카, 그라나다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바르셀로나가 홈에서는 오전 전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제 힘을 발휘할까?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송영주 위원께서 얼마 전에 그 마르크 기우 선수의 그 기념비적인 골 네. 경기도 중계하셨었잖아요. 네. 부상 선수는 대체로 누구누구고 누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누가 못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일단 부상 선수는 공격 미드필더 수비에 거쳐서 굉장히 많은데요.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페드리, 프랭키 도용, 질콘데, 세르지 로베르토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레반도프스키하고 하피냐는 출전 가능성 여부를 따져본다고 해요. 네,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들려오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런데 이제 페드리하고 프랭키 도용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선수들이 못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바르셀로나는 프랭키 도용 부상 이후로 미드필더 라인을 여러 조합을 짰는데 1차 빌드업의 문제를 드러냈거든요. 로메오도 실수를 범하고 긴도안도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1차적인 압박을 만났을 때 여기서 원래대로 쉽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가 발생을 하는 거고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최전방을 책임진다 할지라도 컨디션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레반도프스키가 결정을 못 지어주면 바르셀로나는 득점력에서는 또 문제를 또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 경기는 마르크 기우 선수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교체 출전하자마자 골을 넣어주긴 했지만 사실은 주앙 펠리스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페란 토레스는 역시 기대에 부응하면서 잘 못하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기대에 좀 부응하는 게 잘 못하는 거란 얘기죠. 페란 토레스는 교체 출전할 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페란 토레스가 리그에서 3골 넣고 있는데 교체 출전했을 때는 나름대로 골맛을 봤지만 선발 출전했을 때는 최전방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란 토레스가 살아나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바르셀로나 홈이긴 해도 뭐 레알이 이길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얘기한 문제들이 있어요. 빌드업 문제, 그리고 해결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정 홈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사실 그 브라가와 레알 마드리드 저는 봤는데 오늘 새벽에 그 대신 바르셀로나와 샥타르 저는 못 본 네. 상태에서 지금 프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레알이 물론 원정 갔다 왔긴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휴식일도 하루 적은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샤흐타르 상대로 바르셀로나는 홈 경기를 치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죠. 거의 좀 그 네. 대목에서는 비스무리하다.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올 시즌에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발렌시아전 패배하고 세비야전 무승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플랜 A 자체는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네. 4-3-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을 전개했을 때 주드 벨링엄이 현재 라리가에서 8골 넣으면서 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 주드 벨링엄은 브라가전에서도 골을 넣었고 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서서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약간 주춤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가 확실히 올라온 모습이 보이고 있고 브라가전에서 도움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드리구 선수는 활약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가 부족했거든요. 근데 브라가전에서 또 골맛을 봤으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엔 비니시우스, 호드리구를 이제 벨링엄 앞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속도를 최대한 살릴 겁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전체적으로 1차 빌드업에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고 공격을 전개할 때 라인을 올릴 테니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벨링엄 속도를 살려가지고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은 바르셀로나가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공격의 효율성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변수가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매우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예상치 못한 골들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마르크 기우 선수 골도 사실은 그런 골 중에 네. 하나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그라나다전에 라민 야말이 골을 넣고 예. 그리고
이번 경기는 이 빌바오전에서 마르크 기우가 골을 넣고 예. 그러면서 교체 출전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의 교체 멤버나 이런 쪽에서 뭔가 한 건이 터질 확률은 바르셀로나가 좀 높다는 네, 저는 얘기죠?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장일단이 있어가지고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무승부예요. 네. 몇 대 몇 정도 보세요? 저는 1대1 또는 2대2 보거든요. 하나만 하나로 하세요. 2대2 보겠습니다. 2대2. 그럼 스코어는 꽤 터지는 무승부네요. 네. 이게 저는 레알 마드리드 수비도 아쉬움이 있고 네. 바르셀로나 수비도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차비 감독이 누굴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센터백 자원으로 이니고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니고 선수가 요즘 나왔을 때 특히 왼발 빌드업에서는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니고 선수가 빌바오전에서 왼발로 롱 패스하거나 전진 패스하는 게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 전에 차비 감독이 강력하게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로메오 가거나 긴도안 가면서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압박이 다 들어오니까 롱패스를 통해서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공격 루트고 이런 패스가 나와야지만 이 소위 얘기해서 짧은 패스에 의한 공격 전개가 더 수월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니고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제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할 때 그리고 빌드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좀 범하면서 실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측면 수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카마빈가를 레프트백으로 돌릴 것이냐? 그 중앙 수비에 알라바가 저는 좀 불안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거든요. 믿업지 못하다. 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게 엘 클라시코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수비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치면 카마빈가를 왼쪽에 배치하고 나초를 센터백에 배치하지 않을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가능성을 좀 봤을 때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수비 쪽에서 약간의 이제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팀 모두가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 결과는 무승부를 예상한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K리그 경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울산이 그래도 주중에 네. 조호르를 꺾으면서 조호르에게는 좀 갚아줘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조호르에게 어쨌든 중요한 승리를 거두면서 약간 그래도 분위기를 바꿨죠. 조금 바꾸는 데는 성공한 것 같고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전북과 경기를 했을 때 내용이 나빴던 건 아닌데 내용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운이 좀 안 따랐죠. 결국에는 졌어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울산도 지금 상황에서 리그 경기를 자꾸 물러서게 되면은 정말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정말 다른 이제 뭐 포항이라든가 또 전북이라든가 이런 팀들과의 맞대결 이전에 사실은 대구 같은 팀에게는 승점을 가져가야만 하는 입장이 울산의 입장이고 네. 대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조금 부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력적으로만 보면 저는 그 부담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경기력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대구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이나 이런 걸 바라볼 수도 아직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대구는 그래도 일단 해야 될 거를 충분히 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좀 더 부담 없이 이제 자신들의 공격적 역량도 더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 울산과 대구의 경기 송영주 위원의 예상을 듣겠습니다. 일단 울산의 득점력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우르전에서 3골 터졌잖아요. 네, 특히 이제 루빅손, 보야니치 이런 선수들이 살아난 게 또 좀 컸어요. 네, 루빅손이 멀티골 넣었고. 네. 물론 근데 그 경기는 정승현 선수가 빠르게 골을 넣으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했기 때문에 경기를 쉽게 푼 감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리그에서 골을 못 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울산 선수 명단 쫙 깔아놓고 보면 뭐 득점 1위인 주민규를 비롯해서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질비하거든요. 네. 뭐 박호, 엄원상, 이동경, 네. 뭐 정말로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체력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중에 게다가 AFC 챔피언스리그 퇴장자도 나왔었기 네, 때문에 김태환 선수가 네. 퇴장당했었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체력적인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3-4-3 포메이션 가동하고 있는데 저는
올 시즌 가장 끈끈한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른바 딸깍 축구. 네. 3백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다가도 공격을 전개할 때는 세징야가 부상이라 할지라도 바셀로스, 에드가, 고재현 이런 선수들은 언제든지 한 방을 가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구는 울산을 상대로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특히 울산이 홈에서 펼치고 그리고 대구를 상대로 최근 7경기 무패거든요. 네. 5승 2무. 저도 올 시즌에 한 경기 이제 중계를 했었는데 대구가 이상하게 다른 팀들과 할 때보다는 울산전에서는 힘을 좀 못 쓰는 건 사실이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울산도 지금 2위하고 승점 차가 8점이긴 한데 1위 팀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것은 K리그 1 우승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력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의 경기력을 또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격 쪽에서 나름대로 좀 힘을 발휘하면서 이 대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챔피언스 리그 어쨌든 그 주중 경기의 피로도는 있겠지만 그 승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저조했던 공격력이 그 대구전부터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네. 확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수들이 한두 골은 넣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한두 골이면 불안한데요. 왜냐하면 대구도 요즘 한두 골을 넣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팀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네. 울산이 득점력에 비해서 수비력은 또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점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가 만약에 울산을 상대로 승리하려는 시나리오를 쓴다면 결국은 무실점 한 골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울산이 대구에게 한 골 정도는 실점할 수 있어도 2골 이상을 실점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서가지고 그래서 울산이 한두 골만 넣으면은 이 경기 잡을 수 있다. 특히 선제골을 넣으면.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송영주 의원 울산 승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네. 네. 또 뭐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거 같기는 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 찔렸어요. 네. 맨체스터 더비 맨시티. 울산 대구 울산. 엘클라시코가 무승부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뭐 네. 그렇게 아주 신선한 느낌은 또 아니에요. 네. 그 엘 클라시코가 신선하려면은 바르셀로나 승을 해야 됩니까? 지금 기세로 봤을 때? 오늘 챔피언스리그 경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얘기는 녹화 중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네, 얘기입니다. 미끼를 던져도 미끼를 안 물어. 자, 송영주 의원과 더불어서 이야기했던 알파볼 데이터에 기반한 맨체스터 더비 예측 그리고 엘클라시코와 K리그 울산 대 대구전까지의 예측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송영주 의원과 더불어서 주크박스 다음 또 다른 코너로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